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의 김도균 교수입니다. 흔히 기업의 임원을 별이라 부르고 스포츠 현장에서는 감독을 별을 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졸사원이 대기업의 임원이 될 확률은 0.6%, 평균 23.6년이 걸리고 스포츠 현장에서 감독이 될 수 있는 확률은 1% 미만이고 평균 1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독과 임원이 된다는 것은 100대 1 이상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덕승재라는 말을 아십니까? 덕이 재능을 앞서야 한다는 말인데요. 재능만 있으면 리더가 되는데 빨리 갈 수는 있으나 덕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백악관에 초대된 한 어린아이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한데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대통령이 어린아이에게 와서 머리를 직접 만져보라는 장면을 보면서 허리를 굽히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겸손함과 따뜻함, 또 덕을 갖춘 리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강희제는 힘으로 지키는 자는 홀로 영웅이 되고 위엄으로 지키는 자는 한 나라를 지킬 수 있지만 덕으로 지키는 자는 천하를 세울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덕장의 리더십이 그야말로 중요한 시기인데요.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지시와 명령을 하는 리더는 늘 승리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덕장은 시작해보는 거야. 두 가지만 생각해. 성공 아니면 경험이라고. 실패는 없는 거야 라며 선수와 조직을 응원합니다. 잭 웰치 회장은 최근 한 사람의 천재 혹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산업의 구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시대라며 이러한 인재를 잘 잡고 관리해야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코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웹스터 사전에 보면 코치란 개인 또는 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훈련하는 자 또는 경쟁이 치열한 스포츠에서 선수나 팀 전략을 지시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치의 어원을 보면 헝가리라는 도시에서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코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국에 가면 택시 이름이 코치이고 또 미국에 가면 장거리 버스 이름이 코치라고 합니다. 마차와 스포츠 코치의 공통점은 선수나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를 의미하고 승객이 마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듯이 또 코치의 지도로 목적지까지 간다는 개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칭 리더십이라는 것이 바로 목표하는 곳, 원하는 장소, 원하는 일까지 함께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시하거나 가르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신중하게 듣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함께 동행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배려는 상대를 힘이 나게 하고 목표를 이루게 만듭니다. 야구판에 덕장 감독이라 불리는 분 중에 하나가 김인식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감독은 타 구단으로부터 버린 선수를 데려다가 다른 제목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품 공장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이나 조직에 보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합니다. 즉 비주전 선수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굳어진 조직에 베스트 선수들의 훈련 파트너만 하고 벤치에만 앉아있다 달구고 돌아가는 게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김인식 감독은 선수들에게 고른 기회를 줬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인격의 동의어로 선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게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 감독은 특별한 작전이 있기보다는 늘 마음껏 하라고 주문하였는데 마음껏이라는 작전 앞에서 그는 나쁜 볼은 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플레이를 하라. 너의 주변에 동료를 활용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배려는 위대한 언어처럼 내가 아닌 타인, 말보다는 가슴, 시스템과 구조가 아닌 사람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배려는 옆구리를 살짝 쳐서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넛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조직원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즉 배려는 강제가 아닌 스스로 하도록 자동 재생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NBA 전설이자 영웅인 마이클 조던도 스스로의 천재성으로 팀을 우승시키고 MVP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의 뒤에는 스카리 피핀이라는 선수가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던은 함께해야만 플레이가 살아나고 경기의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인터뷰할 때마다 스카리 피핀에게 감사함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실력과 또 강한 팀워크가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일어나는 이유는 조직원들 사이에서 기능적 동질성이 아닌 정서적 심미적 동질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려는 힘이고 전력이고 강한 한방이 되는 것입니다. 팀이나 조직에서 선수나 구성원들은 자신을 알아주고 믿어주는 리더에게 충성을 다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스포츠 조직은 된 리더보다 든 리더와 난 리더를 키우는데 더 힘을 쏟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성적을 내기에는 든 리더나 난 리더를 키우는 것이 당장의 성과를 내고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된 리더를 만드는 교육에 소홀히 한 결과 도덕적, 윤리적 바탕이 부족한 리더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흔히 사람이 너무 좋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조직의 현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덕과 배려는 도덕적이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라는 것입니다. 덕을 가진 리더는 지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이념을 설파하지 않고 구체적 세계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배려가 바로 위대한 일, 창의적 기풍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간관계가 더욱 느슨해지는 스마트한 사회에서 전술이나 전략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그물처럼 조직과 팀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게 합니다. 돌봄은 주의 깊은 관찰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심하고 조심하고 주의 깊기를 바랍니다. 리더의 배려는 교육을 탈피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여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리더는 지식의 전달자로서 만족하지 말고 조직원들에게 사람됨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고 신뢰를 주며 인성의 조언자로서 멘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승리의 가치를 아는 인재와 조직의 구성원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배려의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리더가 되기보다는 내가 상대를 더욱 빛내서 하나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팀과 우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